지장간을 보겠습니다. 지장간은 지지가 순차적으로 자전과 공전을 함에 따라 생변멸이라는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10개의 하늘 모습으로, 이는 12지지와 각각 균형을 이룬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는 생명력입니다. 하늘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은 하늘에 그 기운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를 이루어 생명을 품습니다. 이 셋을 천지인 삼재라 부르기도 합니다. 천간은 아빠, 지지는 엄마, 지장간은 자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천간인 아빠의 변화는 가정을 대표하는 변화이므로 밖에서도 알 수 있지만, 자식인 지장간의 변화는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남이 모른다 해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일이 중요하듯 본인의 체감에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천간과 지장간으로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지장간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중기, 정기입니다. 지장간은 위의 표에서처럼 여기, 중기, 정기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는 1개월 30일을 셋 또는 둘로 나누어 오행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전월의 기운이 아직 남아 그 변화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세 달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중기는 여기와 정기의 중간기로서 정기를 도와 정기가 본기로서의 생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기이며, 정기는 그 달의 본기를 말합니다. 전달의 본기가 이달의 여기로 이어짐으로써 12달의 오행 흐름이 계속 순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장생지, 왕지, 작용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절의 첫 달인 인사신해를 장생지, 둘째 달인 묘오유자는 왕지, 셋째 달인 진미술축은 고지 또는 묘지라 부르는데, 이 명칭 중 첫째, 둘째 달의 명칭은 오행변화의 흐름에 비추어 비교적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셋째 달인 환절기에 대한 명칭은 작용력으로서의 이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명칭들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에 대한 진실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미술축은 환절기로서 대지의 작용력이 두드러진 달입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작용지로 명명합니다. 진미술축에 대한 명칭으로 불리는 고지는 창고를 의미하는 것이고, 묘지는 말 그대로 무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고는 생극합충의 충을 부딪힐 충으로 해석을 해서, 즉 충격을 주어서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 묘지는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 등으로 해석되는 각 오행의 무덤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사용해왔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미술축은 계절을 바꿔주는 작용력이 두드러진 달이죠. 따라서 창고니 무덤이니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치를 왜곡시키면 물론 노력보다는 여행을 바라는 마음인 사행심을 조장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치에 따라 작용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첫째, 장생지를 보겠습니다. 장생지란 생을 품고 있는 지지라는 뜻으로 자기 계절의 오행이 시작되어 생장과 동시에 다음 계절의 오행 또한 함께 시작되는 지지입니다. 그 특징을 보면, 첫째, 여기는 반드시 양토적인 작용력인 무토라는 것. 둘째, 중기는 본계의 성장에 도움을 주면서 함께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다음 계절에 바탕을 준비하는 오행이라는 것. 셋째, 여기와 중기의 조화력에 의해 정기인 본기가
극성에 이를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생지란 무토인 양투적인 작용력의 품 안에서 중기와 균형을 이루어 정기가 극성을 향해 성장하는 지지며, 이때 중기의 역할이 시작되어야 이 시작을 바탕으로 다음 계절에서는 이 중기가 정기로서의 역할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품고 있는 지지입니다. 장생지는 자기 계절의 시작이므로 본기에 대한 생장의 의미를 품고 있지만 동시에 다음 계절도 함께 준비하므로 대지 안에서는 생명력이 피어나는 심오한 변화가 일고 있음을 의미하는 지지입니다. 따라서 장생지는 그 해석을 함에 있어 이사, 승진, 여행, 이민 등 일상생활에서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왕지를 보겠습니다. 왕지는 자기 계절 중 두 번째 달이자 해당 오행이 가장 왕한 지지입니다. 그 특징을 보면 첫째, 장생지의 정기인 양오행이 성장을 끝낸 시점에서 성숙기로 전환되는 자기 계절 중 음기가 가장 왕한 지지라는 것. 둘째, 양오행의 생장을 바탕으로 숙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자기 계절의 오행이 음양으로 극성을 이룬다는 것. 셋째, 극성을 이룬 정점에서 자기 오행의 성장을 멈추고 다음 계절로의 변화를 준비한다는 것 등입니다. 따라서 왕지는 자기 계절의 양오행, 음오행이 극성을 이룬과 동시에 그 성장을 바탕으로 다음 계절로의 변화를 준비함으로 다른 지지와는 다르게 자기 오행만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계절로의 변화를 준비한다 하면 다음 지지인 작용지가 환절기로서 계절을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왕지는 모두 자기 오행만 가지고 있는데 오만 기토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관계인 여름에서 가을로 전환을 시킬 때 음토적인 작용력인 기토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왕지는 자기 계절의 극성지이므로 해석을 함에 있어 강렬하고 예리하며 분명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작용지입니다. 작용지는 각 계절의 셋째 달이자 환절기인 진미술축으로서 각각의 대지의 작용력에 필요한 오행을 품고 있으며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오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인 진월은 양투적인 작용력 무토와 함께 병화인 꽃과 결실의 기운인 경금을 준비해야 하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인 미월은 음토적인 작용력과 더불어 다 자란 결실을 잇게 해서 연글기를 준비해야 하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인 술월은 홀로 남은 시에 대한 소극적인 응축을 극대화해서 입동부터의 적극적인 응축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이루어야 하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인 축월은 탄생의 기운 계수와 신금씨를 숙성시켜 생명으로 태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진월 을개무는 수, 목, 미월 정을기는 목, 화, 술월 신정무는 화, 금, 축월 개신기는 금, 수가 무기토를 바탕으로 내장되어 작용함으로써 이 또한 목, 화, 금, 수, 순으로 흐르는 계절과 같은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을 인목, 살을 사화 등 지지를 오행으로 보는 것이 당금 명리학계의 현실이므로 작용지 넷을 같은 토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축과 진은 습토, 미와 술은 조토로 보는 견해들이 일반적입니다만, 계절 따라 흐르는 지장 간의 변화를 잘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